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번 주 금요일날 물리수업 2단계입니다. 간단하게 가속도와 등가속도, 그 다음에 기본 탄탄 문제 몇 가지. 특히 이 파트에서 나오는, 한번 보세요. 이 파트에서 나오는 이 파트 있죠? 요거는 지금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번 차시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가속도에 대한 부분이죠.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하냐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모른 다음에 내년에 물리2를 배운다 그러면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일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가속도라고 하는데, 요걸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속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들어갑시다. 속도 기억하시나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분의 델타 t라고 하죠. 요거는 델타라고 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변화량, 즉 변했을 때 그거만큼의 양을 이렇게 우리가 델타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도 분의 델타 S, 여기는 얘기하는 거는 위치 변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위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 물론 여기에 V에 속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변이,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단위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미터하고 세크를 다른 말로 좀 세련되게 사용한다 라고 해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면 밑에 들어갈까요? 단위 시간. 단위 시간은 얼마? 1초 동안 위치 변화량.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은 속도. 이제 이게 바로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거하고 여기 있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비슷하지? 뭐가 달라? 오케이. 여기는 위치 변화량, 여기는 속도 변화량. 이게 다르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가속도, 즉 요 속도만 딱 이렇게 빼면 가는 더하기나 빼기를 갖다가 변화한다는 뜻이야. 더한다의 가짜가 아니라 변한다의 가짜야.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그 양을 가속도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요거는 월요일날, 지금 하는 수업은 월요일날 올릴 거예요. 지금 4차시, 5차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찍습니다. 월요일 거까지.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가속도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간이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 당연히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여기 v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말로 델타 t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거를 우리가 요거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줄까? 그 값을 뭐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 속도가 0. 시간이 지나서 10초 동안에 얘가 50m/s였어.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지. 그 말은 무슨 말? 얘가 여기에 속도 변화량을 나중 속도가 0은 뭐야? 50m/s. 처음 속도는 0.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니까 얼마? 50m/s. 그것이 뭐?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니까 이게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는 귀찮아. 언제 나중 쓰고 언제 처음 써. 그래서 나중 속도는 항상 어떻게 쓸 거냐면 대시 빼기 처음은 V0라고 할 거야. 앞으로는 이거 그냥 물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식. 나중은 이거 슬래시 붙이는 거. V 닷 빼기 V0. 그래서 델타 T.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요거는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단위가 뭐 미터, 얘는 속도니까 이거 지금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단위는 얘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근데 요거는 분수로 하자. 미터 퍼 세크 분의 시간 세크. 세크 1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거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아하, 요게 단위구나. 이걸 단위라고 해. 뭐에? 가속도에. 가속도의 기호는 뭐를 쓴다? A를 쓴다. 이건 기호. 이 A, 소문자 A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가속도의 단위는 뭐를 쓴다?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미터 퍼 세크에 대해서 요거 가속도에 대한 개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요? 등가속도 운동은 요거를 좀 지우고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을 좀 지우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꼬독꼬독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선생님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 번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한 번 반복해서 보셔야지 선생님 개념, 이게 지금 개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리는 일단은 개념은 어떻게 한다? 암기한다. 그 다음에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들어가겠죠. 등가속도 운동 이제 들어가는데 등가속도, 선생님하고 이제 가속도를 배웠어. 예를 들어서 보이죠? 여기는 0, 여기는 뭐 1초, 여기는 2초, 여기는 3초, 여기는 뭐 4초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자동차가 0초일 때는 뭐 예를 들면 0초일 때는 뭐 0초일 때는 속도가 0일 거고 얘는 뭐 2m/s 얘는 2m/s 얘는 2m/s 얘는 2m/s.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울 때 0에서 속도가 어땠죠? 처음에 물론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빼고, 여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할 때,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할 때 여기만을 얘기를 합니다. 아, 요즘에 기침하면 코로나로 의심하네. 큰일이야. 일단 봅시다.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려면 너네들한테 보이는 건 30분, 뭐 20분, 30분 이렇게 되지만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업 연습하고 뭐 이렇게 보면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2m/s, 2m/s, 2m/s 속도가 일정. 여기는 속도가 일정.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등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거 잠깐 칠게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에서 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2m/s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과 앞으로 시간은 여기다가 t라고 쓸 겁니다. 이동거리, 뭐 위치라고 써도 되고 변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변이라고 쓸까? 아마 책에는 문제집 같은 데는 아마 위치라고 더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속도기 때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러면 이거 시간에 따른 변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번에는 속도. 쌤 이거 그림 작년에 잠깐 설명해 주긴 했는데 알아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얘기했었어. 두 가지. 그래프에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기울기의 뜻.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면적의 뜻.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분의 세로. 선생님 지금 이거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였었죠? 가로 곱하기 미안합니다. 이거는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가로분의 세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로기는 시간. 세로는 뭡니까? 변이. 이거 생략합니다, 항상. 그럼 결국 시간분의 변이니까 뭐를 얘기를 하는 거다? 속도다. 기울기가 결국은 뭐다? 속도다.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등속도 운동, 아까 전에 그림 잠깐 PPT 봤었죠? 2m/s, 속도가 2m/s로 일정하다. 그랬을 때 여기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는 얼마? 시간 곱하기 뭐다? 이거는 얘는 속도. 이거는 뭐다? 결국 면적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요 면적.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겠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일 때의 들어갑니다. 보이겠죠?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SW. 이제 등가속도. 아까 전에 지금 방금 한 것이 뭐냐면 등속도. 이건 뭐다? 등가속도. 등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 얘는 조금 위로 갈게요. 요게 이제 등속도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 여기는 2m/s, 4m/s, 6m/s, 8m/s. 지금 여기서 0에서 시작해서 얘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속도가 2m/s 증가했어. 얘는 얘는 2m/s. 얘도 2m/s. 얘도 2m/s. 똑같이 2m/s의 시간이 조금 내려갈까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2m/s 안 보이네. 아이 참. 선생님 이게 맘대로 안 되네. 보이나? 조금 더 아래로 내릴까요? 이렇게 내릴까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여기 딱 빈칸에다가 딱 뭔가 맞춰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 에이. 쌤 또 묵한다. 쓸데없이, 그지?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증가하는 게 얘도 플러스 2m, 얘도 플러스 2m, 얘도 플러스 2m, 얘도 플러스 2m 하는 거지. 계속 2m/s씩 증가를 했잖아. 그런데 증가한 값들이 가운데 똑같아. 증가한 값, 속도값, 값이 일정할 경우에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정할 때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주고, 요거 잠깐만 밑으로 올릴게요, 선생님이. 그림 이거 조금 해서 이렇게 내릴까? 오케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놔두고 요거부터 들어갑시다. 1일 때 10m/s, 2일 때, 2초일 때 20m/s. 어메, 속도가 점점 증가하네. 그랬을 때 시간과 속도 사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면적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과 거리 사이의 그래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거는 거의 제곱 중에서 2차함선 곡선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등가속도의 운동에서는 사실 이거 필요 안 해. 왜? 과학에서는 의미 없는 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거든. 물리는 의미 있는 것만 가져가. 의미 없는 걸 갖다가 굳이 가져다 놓지 않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얘는.
버리세요. 그럼 이게 의미 있는 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앞쪽에서 그렸던 것처럼 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지만 얘는 지금 다르잖아. 뭐가 달라? 삼각형의 면적이야.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이야. 삼각형의 면적이야. 당연히 그럼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지. 그럼 2분의 1 여기서 2초라고 가정합시다. 보이십니까? 그럼 2초일 때는 2분의 1 곱하기 시간 곱하기 v 속도. 이것이 뭐냐면 이동거리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 이동거리는 우리가 변이라고 합시다. 변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각각의 선생님하고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면적은 하나의 의미를 끝냈어. 이건 빼놓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럼 얘의 기울기는 도대체 뭘까? 기울기는 뭘까? 옆에다 그리고 지울게요.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이쪽으로 갈까?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도대체 뭐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네. 오잉? 우리 아까 전에 시간하고 속도, 가속도에 대한 정의 내렸었는데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t분의 v 값 마이너스 v 제로구나. 이게 바로 가속도의 의미구나. 얘는 v 제로가 0이니까 v 제로. 낮은 속도는 2초일 때는 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v 2초일 때 닷. 얘하고 똑같네. 그럼 뭐다? 기울기는 가속도이다. 이게 나오는 거야. 뭐라고? 의미를 파악하면 돼. 그 의미를 찾아내. 물리는 요거 찾아내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가지고 오면 돼. 제발 필요 없는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버려. 그러면 얘는 가속도래. 이 기울기야. 기울기는 가속도구나 라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럼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1분의 10 얼마? 가속도가 10m/s의 제곱. 얘는 가속도가 2분의 20. 얘 가속도 기울기는 2분의 20이니까 10m/s의 제곱. 여러분 포인트 있습니다.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10m/s야.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10m/s의 제곱인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단위로. 어떻게? 10m/s. 1초에 10m/s씩 증가한다라는 의미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1초에 봐. 얘 1초에 10m/s 증가했어. 또 1초마다 1초 지나는데 또 얼마? 플러스 10. 즉 1초에 10m/s씩 증가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얘는 10m/s의 제곱을 선생님 이거 세크의 제곱이 뭐 몇 10m 간다는 의미예요? 멍청한 소리야.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1초에 10m/s씩 증가한다. 물론 거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진도 나가서 보입니까? 지울게요, 선생님. 됐나요? 이제 봅시다. 선생님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고 얘의 가속도는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2분의 20 이렇게 해도 되겠지. 10m/s의 제곱.
그럼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도 10m/s, 여기서도 10m/s, 10m/s의 제곱 쭉. 여기서 그럼 선생님이 면적을 알아볼까요? 면적 의미가 없어. 면적 의미 없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거리라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여기 면적은 의미 없습니다.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면적 의미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얘다.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각 그래프에서 기울기. 얘는 변이. 얘는 의미 없다 그랬어. 얘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얘. 기울기가 얘는 얼마? 얘는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얘는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를 일정한 운동. 얘 가속도 의미 없어. 얘 가속도는 얼마야? 0. 이거 10m/s. 나중에. 이거는 가속도가 0인 거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할 때. 얘는 가속도가 얼마? 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의 면적 의미 없어. 여기서의 면적만 보다 변이값이다. 여기 면적 의미 없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운데 보잖아. 이 물체의 가속도는 나와 있지? 10m/s의 제곱 1초에 10m/s씩 증가한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초에서 2초 사이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선생님이 삼각형의 면적을 알아야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 왜? 2초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워지고 20m를 이동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셔야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1초에서 2초 사이에 물체가 이동. 이제 이런 것들을 니네가 많이 헤매기 시작하지. 지우개가 되나. 많이 헤매기 시작하지. 선생님이 너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디냐면 여기야 바로 요 사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야 돼. 첫 번째 여기의 면적 1번, 여기의 면적 2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번과 2번의 면적을 더해야 돼. 물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1번과 2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은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1 곱하기 10 1번에는 10 2번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 그럼 얼마? 5 즉 15m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쉬운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공략 집중 탐구로 또 들어가서 요번 시간에 이제 요거까지 하고 진도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물론 특례에 중요한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물리 과목 같은 경우는 공대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됐나요? 이제 들어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직선 도로에서 10m 떨어져 있는 철수와 영희가 자전거를 타고 동시에 출발하고 있다. 나는 철수와 영희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철수와 영희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딱 이런 거 나오면 먼저 겁부터 먹어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겁을 먹을까? 지금 뭐에 대한 그래프야?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니까 결국은 면적은 변이값이다. 그 다음 기울기는 가속도의 값이다. 머릿속으로 그거 기억부터 하시면 돼요. 기억 0부터 4초까지 0부터 4초까지 여기네요. 그때의 가속도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가속도도 일정하다는 말. 얘는 맞는다. 왜?
가속도 한번 계산해 볼까? 여기 4분의 4 얼마? 1m/s의 제곱.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뭐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4분의 4초분의 뭐 예를 들어서 4m/s. 그러면 얘는 1m/s, 즉 제곱 1초마다 1m/s씩 증가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0부터 8초까지 0부터 8초까지면 이러네요. 0이는 요 두 번째 거야. 여기 싹 직선되어 있는 거. 그럼 0부터 8초까지 0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 선생님이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시간분의 총 여기 속도 이렇게 계산하면 틀립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뭐부터 먼저 계산하냐 하면 이거 나중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물론 선생님 알고 있지. 너네들은 선생님 따라 뭐부터 먼저 이렇게 평균 속력이 나올 때는 뭐를 먼저 계산하냐면 면적이보다 변이값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8초까지 그때 이 속력을 물어보는 거다. 여기서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그러면 V의 평균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걸린 변이. 그랬을 때 변이값을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변이는 뭐였다? 시간과 속도 사이 면적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돼. 여기가 0,2의 변이값이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이 가장 잘 보이니까. 그럼 얘의 변이값은 0,2의 변이 V 라고 나갈까? 앞에다가 그릴게요, 선생님. 0,2의 변이. 그럼 V의 변이 0.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보다 편입값이다. 요 삼각형.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그러면 2, 8에 16m.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이제 다르지. 여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변이값이야. 그럼 평균 속도 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분의 델타 t. 델타 t는 8초분의 면적 우리 16m. 8이 2m/s. 이게 평균 속력이야. 맞아. 잠깐 여러분들 만약에 8분의 4라고 했으면 틀린 답입니다.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은 보통은 중간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뭐 알려드리긴 하겠으나 중간이었다. 그래서 평균 속력 계산할 때 다른 방법도 있어. 여기서 그냥 알고 갈까? 오케이. 그러면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V의 평균이라고 합시다. 평균. 그랬을 때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두 개를 더해서 이해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영희가 아이고 영희가 지금 쭉 처음에는 0, 1m/s, 2m/s, 3m/s, 시간에 따라서 계속 1m 갔죠. 처음 속도, 처음 0, 낮은 속도는 4m/s. 그렇지만 얘가 평균, 시간에 대해서 대충 평균을 나면 즉 8초 동안의 평균 얘는 2m/s를 간 거. 봐봐. 얘의 면적이나 같습니다.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랬을 때는 처음 값과 나중 값을 더해서 나누면 그게 평균 값이 돼. 선생님처럼 지금 여기 면적부터 먼저 계산하여라 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조금 더 단순하게 빨리 계산하려면 처음 값 얼마? 0. 나중 값 얼마? 4. 나누기 2. 얼마? 2m/s가 평균이구나. 값이 어때? 똑같아.
요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리한 식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니은 맞고요. 6초일 때 철수가 영희를 추월한다. 6초일 때 영희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추월한다 그러는데, 추월하는 부분은 이제 뭐를 하냐면 변이값을 알면 돼요. 일단은 철수 같은 경우에 변이값을 계산하려면 요 네모칸과 요 삼각형의 값을 같이 계산을 해야 되겠지. 아, 힘들다 선생님. 그러면 철수는 삼각형부터 먼저 들어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면 2, 4, 8m 더하기 여기 요 네모 2, 4, 8m. 그러면 철수는 16m가 이동을 했을 거고, 이렇게 지워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희는 유삼각형이 되겠죠. 유삼각형. 영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3, 9m. 얘하고 지금 어떻게 같아 안 같아? 10m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얘하고 얘 여기다가 철수 영희, 철수가 16m, 9m 다르잖아. 얘 10m를 먼저 늦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지? 완전히 다른데 얘는 이래나 저래나 맞는 답이 아니네. 그럼 답은 기억까지 3번이 답이 되겠지. 면적을 계산하면 변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금요일 날 수업을 또 올리는데, 선생님 프린트물로 먼저 올려드릴게요. 이 내용이 선생님이 설명을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내용, 어렵습니다. 많이.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화이팅! 다음 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 수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건 선생님이 지금 월요일 날 수업이니까, 그죠? 화이팅!